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하여튼 운전 조심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중개계약을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 설명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지난주에 하는 게 최소한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고요.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지행위 있는데요. 금지행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서 2문제 하면 4문제, 금지행위 5, 6, 7, 8, 9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 포상금 한 문제, 그리고 행정처분과 행정벌 2문제 해서 6,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오늘 할 파트입니다. 큰 제목만 보시고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회입니다. 지금 현재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30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입니다.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 못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협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개업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301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의 설립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개, 3개 설립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맨 뒤에 참고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맨 뒤에 참고로 현재 2개의 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했는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폐합됐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알라면 알고 모르면 상관없다는 뜻인데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폐합돼 가지고요. 301페이지 맨 위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특징 301페이지 2번 중간에 2번에 양가로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고요.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사법인이다. 사법인, 공법인이 아니고요.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맨 마지막 30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용이라는 말하고 적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준해서 적용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왜 민법에도 몇 조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입법 방식입니다. 만약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또 민법의 총칙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공인중개사법에 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02페이지 세 번째 줄 인가주의입니다. 양가로 2번 인가주의. 인가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았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여기 칠판에도 적어놨죠. 설립 등기.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방법, 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민법에서 인해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법인이 됩니다. 그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 종중재산, 문중재산 이런 거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만약에 문중도 큰 문중은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된 법인은 그거는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시험에 옛날 사법고시 시험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인이 소유하는 게 뭐냐? 결론은 단독 소유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도 아니고 단독 소유라고요. 법인 단독 소유. 그런 게 옛날 사법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자, 설립 절차가 이제 칠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303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지금 우리 칠판에 적어 놓은 그림입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회원이 되려면 개업공개사야 되죠. 개업공개사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시험에 이 가로 안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제외죠. 광역시 및 도니까 300명이고요.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가로 안에 넣는 숫자. 인가받았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하여야만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협회 조직입니다. 협회 조직. 거기 양가로 1번은 두 번째 줄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밑줄 치시고요. 요건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된 사무소는 시험 기출문제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옛날에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험 문제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면 X입니다. 이게 서울에 두어야 한다 X 적어놨죠.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고요. 위치가 법에 없다고요.
우리 기본서 303페이지 양가로 2번에도 보면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 없잖아요. 서울에 두어야 된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 없죠.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에 두어야 한다 X.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부, 지회입니다. 시도에 있는 게 지부고요, 시군구에 있는 것을 지회라고 부릅니다.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가 가지지자죠. 가지할 때 지, 나뭇가지 할 때 지, 지부, 지회. 시도에 두는 걸 지부,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인데 둘 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지부를 둔다면 여러 개 둘 수도 있다, 아니면 한 개만 둘 수 있다. 뭘까요? 그냥 참고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찝었는데 맞았어요. 찍은 거에 맞추셨어요. 경기도는 4개 지부가 있어요. 경기 서울만 4개 지부가 있어요. 동서남북. 동부지부는 성남에 있고, 서부지부는 안산에 있고, 남부지부는 수원, 북부지부는 일산에 있어요. 일산 백석동에.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부를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하나만 둘 수도 있다.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그러면 수원에 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수원에 만약에 이천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이천에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요. 지회를 수원에 몇 개 둘 수 있을까요? 수원에 그럼 4개 둘 수 있다, 1개 둘 수 있다. 구별로 둘 수 있다, 아니면 수원시 전체 하나만 둘 수 있다.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치구에 하나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에 하나다. 공법 같은 데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X라고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허가관청이고 지적법상 소관청이고 다 마찬가지.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수원 같으면 4개 둘 수도 있어요. 수원시 뭐 하나 둘 수 있는 게 수원시에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둘 수 있다.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 말은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별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 제주도하고 강원도도 강원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강원도도. 제주도 지금 현재 제주도만 있었죠.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는 신고합니다. 근데 14회 시험에 물론 시험을 출제위원들이 잘못 냈어요. 자기들도. 근데 잘못 내놓고 이제 복수 정답이 나와버리니까 답을 바꿔버렸는데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이때까지 제가 역사를 지켜봤기 때문에 8회부터 지금까지 제가 8회부터 한 15번 넘게 제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1995년도 8회 시험부터. 그 이때까지 가정답 발표된 거하고 본정답 발표하고 뒤집어진 문제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가정답이 3번이라고 했는데 본정답에서 2번으로 뒤바뀐 적이 딱 한 번 있다고요. 그 외에는 뒤바뀐 적 없습니다. 가정답이 1번이면 나중에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 아니면 1번, 3번 정답 이렇게 되지 아예 뒤집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요건 딱 있었습니다. 14회 때. 즉 설치할 때에는 이렇게 출제를 해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오라고 했는데 X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설치한 때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복수 정답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만 정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답이 뒤바뀐 적이 있습니다. 설치한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신고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였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 사전 신고였습니다. 앞으로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묘 설치 신고라고 나옵니다.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유의하시라고요. 협회 지부 지회는 사후 신고입니다.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이사에게, 시군구에 설치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협회 304페이지 고유 업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304페이지 고유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요거 이 같은 교육인데 이게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수탁 업무하고 고유 업무하고 둘 다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라는 것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죠. 원래 자기 업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 공제사업이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하고 똑같은데 공제는 공제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게 공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도 원래는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공제사업의 목적과 범위인데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칠판에는 회원 상호간의 부조라는 건 상부상조죠.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요. 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공제사업은 이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 305페이지 중간에 공개규정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이 칠판에 적어놨죠.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 협회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협회 공제 외에도 뭐 교육하면 교육받는데 교육하면 돈 받거든요. 회비도 받거든요.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다고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회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냐 하면은 협회가 39만 6천 원입니다. 1년 공제료가 2억 가입해야 되거든요. 2억. 지난주에 보정설정금액했죠. 2억 가입하려면 39만 6천 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개업공개사가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12만 명이 가입하면 그중에서 보증보험 간 사람 빼고 나면 나머지 받으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협회. 그럼 400억을 받았으면 1년에 최소한 40억은 남겨놓고 써야 된다고, 다 쓰면 안 된다고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갑자기 사고 나면 손해배상 해주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지급여력 비율,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다.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돈 달라고 하면 그 지급여력 비율은 우리 309페이지 기본서 309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309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100분의 100 찾았어요? 지급여력 비율? 그 시험에 나왔으니까 밑줄 치놓으세요.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의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 공제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 5년 전에 9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공제 대의원들은 다 그 의결을 하니까 알 수 있겠죠. 그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1,000억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도록. 그 지금 협회 재산이 2,00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1,100억이 부동산이고 나머지 900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부동산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현금 보유해라,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려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 양가로 3번 공제 회계 관리입니다. 공제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즉 옛날에는 이거 별도 관리 안 할 때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협회 그 실무교육 같은 거 하러 가보면 그냥 막 무조건 밥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싼 거 먹고 하더라고. 영수증만 첨부해가지고 주면 되니까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막 써버렸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만약 책임준비금 10% 적립한금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전용, 이 전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에요. 전용이 한자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기본서는 306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시를 해야 된다고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칠판에 다 정리해놨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3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개월 동그라미 2번에 3개월. 우리 3개월, 2개월, 1개월 남기 프린트에 숫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암기 프린트 다른 학원에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노트 하나 해가지고 그냥 1번부터 56번까지 있는데 그걸 각 페이지마다 직접 적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시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협회에 대한 거는 무조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30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지금 칠판에 적어놨죠.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동그라미 2번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구성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니은 및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 칠판에 적어놨죠. 회장과 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협회 관계자입니다.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입니다. 협회 회장, 협회 임원 수는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니까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니은 디귿이 밑에 보면 그 니은이 협회 회장, 디귿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맨 위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회에 위원될 수 있습니다. 5년 숫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아직 우리 암기 프린트에 3년 5년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2번의 디귿 및 리얼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여기 칠판에 적어놨죠. 그게 누구냐면 공무원하고 회장을 제외한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3년 근무할 수도 있고 4년 근무할 수도 있다고요. 협회 회장도 회장 임기가 3년이에요. 협회 회장 임기가 3년. 그럼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럼 회장 3년 하는 동안은 계속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공무원하고 회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임기가 2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공무원하고 회장만, 협회 회장만, 나머지는 2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연임이면 얼마예요? 처음에 2년 할 수 있고 한 번 연임하니까 연속해서 임명될 수 있으니까 2년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그만두고도 다시 못해요. 근데 러시아 푸틴은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연속해서 2번밖에 못하니까 그만뒀다가 또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중간에 한번 총리하다가 다시 하고 있죠. 그 연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한번 대통령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해요. 그만두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하고 나서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부산시장은 출마할 수 있겠죠. 대통령은 다시 출마 못해도. 그럼 부산시장 나가면 또 떨어지겠죠. 뭐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호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상호간에 선출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선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콘클라베 그 교황 선출도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하거든요. 호선이에요. 호선. 우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호선이에요. 호선. 호선한다.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19명이면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모든 일반 의결 정족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면 이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 151명 출석했으면 76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예요. 헌법 같은 거 빼고 나면 공법에 있는 뭐 3분의 2 이런 거 의결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입니다. 금융감독 원장은 4번에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칠판에 있는 거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교과서는 306페이지 밑에 박스 있습니다. 306페이지 밑에 박스. 그걸 칠판에 적어 놓은 거예요. 승인 받는 것, 인가 받는 것, 보고, 신고 이런 거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 받는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 받는 건 없다고요. 이게 허가의 의미가 뭔지, 인가의 의미가 뭔지를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해야 되는데 승인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바꿔서 내는 거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강학상 행정법상 의미를 묻지는 않아요. 어쨌든 협회 설립 인가받고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고 아까 다 했습니다. 지부 설치는 사후 시도의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 적립한 것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라는 것.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그 310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중간에 2번.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뿐이며 이렇게 돼 있죠. 기본서에. 네, 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고요. 이게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는데 오직 지부든 시험에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한다. X라고요. 협회에 대한 거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감독한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행정 처분 없고요. 징역 벌금 없고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시험에 오직 이런 말 나오면 80% 이상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해도 맞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협회에 대한 거는. 자, 협회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몰라도 중개업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내용은 많은데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물론 최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 나온 적도 있다.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교육인데요. 교육은 지금 이걸 책대로 안 하고 어디 있냐면 우리 317페이지에 있는 317페이지 박스 이걸 지금 요 칠판에 적어 놓은 거예요.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비교. 교육이 총 5가지 교육이 있고요. 제가 이 교육은 제가 지금 현직 강사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지금 현직에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동국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보면 사이트 나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 강의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3년 동안은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직접 가야 됩니다. 동국대학교 가야 되고요. 동국대학교가 서울에도 있고 고양시 일산에도 있는데 그 직접 가서 교육했고 협회도 마찬가지 직접 협회 지부 여러분들은 여기는 가까운 데서 교육하면 아마 협회 동부지부 경기 동부지부가 성남에 있으니까 가든지 아니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돼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은 하는 데가 많이 나와요. 사이트가. 자, 교육이 5개가 있는데 먼저 연수교육하고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이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요 3개는 가운데 있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3개 사전교육은 취직하거나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요. 자, 교육 실시권자인데요. 어쨌든 비교를 하기는 해야 돼요. 실시권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근데 직무교육 보조원이 받는 게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게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요 3개 교육을 모두 대학 제가 말했죠. 대학 지금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 이런 데 위탁돼 있고요. 모건대, 평택대, 인하대 뭐 이런 데 위탁돼 있습니다. 대학은.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재 뭐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개 다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기본서 그 317페이지에는 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맨 마지막 주에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교육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실무 교육을 보려면은 어, 660 666페이지에 있네. 666페이지. 666페이지에 보면 이 매수 신청들이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 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 찾았어요. 666이에요.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교육이 있다.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이에요. 2년마다 받습니다. 제가 연수교육을 저도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제가 이천은 찾아와 보지 못했지만 포천, 연천 이런 데 찾아가 봤는데 연천에서 가서 하니까 저한테 인천에서 옛날에 직접 현장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중개업하고 있는 분이 하는 소리가 저 얼굴 보려고 왔대요. 안 오려고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거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오늘 땅 40억짜리 한 건 하기로 해서 500만 원 그까짓 거 내버리고 안 오려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500만 원만 내고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군대 탈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500만 원 내고 또 교육 받아야 돼요. 돈만 내면 다음엔 교육 안 받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고. 무조건 받아야 돼. 이거는 돈 내고 또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이게 연수교육은. 연수교육 하나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보조원은 연수교육 받지 않습니다. 자, 사정교육이니까 이렇게 보조원 될 자, 개업할 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할 자,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될 자 미리 받아야 된다는 뜻이 사정교육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666페이지 있다고 했죠.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면은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있습니다. 31번에 개공등이 있는데 예금이 비결이다. 지금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죠. 예방교육, 금지행위, 지금 예방교육 하고 있고요. 금지행위 했고요. 지난주 이중소속 금지했고요. 비밀준수 했고요. 결격사유 다 했습니다. 지금 이 5개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금이 비결.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 찾았습니까? 예금이 비결 같이 시작.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5가지라고요. 예방교육도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시험에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강의를 해야 되고요. 중개실무교육은 초보자가 처음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이 2개를 반대로 다음 중 실무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2개를 바꾼다고 나머지는 똑같죠?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똑같다고요.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가 똑같다고요. 근데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사항. 연수교육을 12시간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해보니까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듣고 6시간만 직접 나와서 듣는데 뭐를 했냐면은 저는 개정법령 이렇게 했고 다른 분은 개정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 바뀐 거 3시간, 그 다음에 다른 법률 바뀐 거 3시간 이렇게 강의했어요. 연수교육 6시간 하는데 하루에. 저도 연수교육 하면서 재미나는 일이 경기도에서 모아가지고 막 한 1000명씩 1800명씩 이렇게 한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그때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강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사이면서 수강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그냥 사인만 하라더라고. 출석한 걸로. 그래서 사인하고 따로 안 받았는데 강의하면서 들을 수 있냐? 그럼 내가 하면서 듣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다 직업윤리가 다 있는데 직업윤리가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직업윤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5개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것.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다. 직업윤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일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부 다 빌라왕, 건축왕 이게 다 개업공개사가 연계돼 있어요. 개업공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모르겠지만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담되어 있다고요. 그 가담되어 있지만 손해배상 묻기는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신문기사에. 손해배상 뭐 이게 4억, 2억 개인 2억 가입하지만 올해부터 2억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2억을 한 건당 2억을 주는 게 아니고 1년간 손해 입힌 전액을 합해서 2억이에요. 그러면 40명한테 손해 입혔다면 5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소송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이거 소송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워요. 자,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교육 시간 규정 없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장 짧은 것 직무교육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지금 사기치는 거의 70%가 중개보조원이라고 나와 있어 통계가. 그래서 이 보조원들 교육을 강화하겠다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에요. 교육시간 너무 짧다. 3시간 동안 지금 윤리만 강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또 이거는 현장에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만 들어요. 보조원은. 나머지 강의는 다 현장에 가서 듣는데 보조원 직무교육은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3시간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틀어놓고 그거 들을 필요 없다. 3시간 지나면 로그아웃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윤리를 제대로 강의 못한다 해서 이제 아마 앞으로 교육제도가 개선될 수 있어요. 보조원들에 대해서. 보조원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지금은 가장 짧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이하고요.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시간도 시험에 다 출제됐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해 줍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를 합니다.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왜? 약 50만 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가 개업할지도 모르는데 50만 명한테 다 교육한다고 알려줄 필요? 없죠. 장롱면허 그냥 면허증만 따놓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자격증만 따놓는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뭐 교육한다고 맨날 문자 보내고 하면 짜증낼 수도 있어요. 문자 또 전화번호도 모를 수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뭐 편지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고요. 사전교육은. 그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제가 아까 검색해 봐야 된다 했죠. 사전교육 받고 싶은 사람이.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규정 없어요. 처벌규정 없다고도 하니까 어떤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사전교육 안 받아도 되겠네요. 처벌규정도 없는데.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으면 그 대신에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만 있다고 했습니다. 연수교육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같아요. 나머지는 처벌규정 없다. 처벌규정이 없는데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되고요.
고용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뭐 혹시 다른 분한테 강의 들으면 제가 인터넷 들어보니까 다른 강사님들은 실무교육 제출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법조문에는 제출하라는 말은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에는 등록관청이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등록관청에 여러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제출 안 하면 그거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강의 들어보면 다른 강사님들은 제출 안 해도 된다. 법에 없으니까 제출하는 말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죠. 여러 강의를 들어보면 강사들마다 내용이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오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겠죠.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르면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자, 교육제도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 다음은 319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아까 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319페이지 이 칠판에는 정리해놨고요. 이게 칠판에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아까 66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에. 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매수 신청 대리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지금 교과서였고 666페이지 맨 뒤쪽에 있다고요. 자, 319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동그라미 1, 2, 3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이게 고등교육법의 학교니까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니까. 그 다음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했죠.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열린사이버대, 인하대, 평택대, 모건대, 이런 데 강주대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이런 데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학과가 있는데 부산에는 동의대학교가 부동산 박사과정이 있어요. 동의대학교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되어 있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위탁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에 해당됩니다. 준정부기관.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이 위탁되어 있다. 여기까지 업무 위탁까지 보고요. 31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면 5m, 10m 이 정도. 우리 강의실 이 정도 되겠네요.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우리 아파트 84제곱미터면 아파트가 우리 학원 이거보다 큰가 보다. 아파트가 84제곱미터 이런 거 하잖아요. 59제곱미터 24평을 59제곱미터 한 30평을 74제곱미터 이렇게 분양하더라고요. 84제곱미터가 25평이고요. 자,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업무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에 위탁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수수료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